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양지수 모두 상승하는 게 참 반가운 것 같은데요. 조심스럽게 이제는 연말 특수 산타랠리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슈와 뉴스 분석해보고요. 시장 전략까지 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슈앤 뉴스 시작해볼게요. 먼저 오늘 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최근 코스닥 시장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의 거친 매도세가 시장 약세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체로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등 올해 내내 강세를 보여왔던 업종들의 매도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반등 기미를 보이자 중국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철강과 석유화학주들의 주가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중국 경기가 바닥을 딛고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화학, 철강, 정유주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긍정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좋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이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차군단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11월 실적 발표로 미 연비 과장 문제로 인한 우려감을 다소 덜어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유통과 의류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유통, 의류업종에 대해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비중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실적 부진으로 주가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던 유통, 의류업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LG패션 등을 추천했습니다. 네, 이슈앤 뉴스. 오늘은 오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과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좀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좀 안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수급적으로 기관이 개선된 모습을 현재는 많이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엊그제 이틀간도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장중에 하락폭 전환하면서 낙폭을 좀 키워나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좀 냉정하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네. 급락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게 코스닥 지수 자체의 그 PER을 보게 되면 한 35배 수준이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뭐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뭐 카지노 관련주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이 평균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50배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코스닥 지수의 평균 지수도 절대 평가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거보다 훨씬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평균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급락이 이렇게 크게는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런 종목들 최근에 코스닥을 주도했던 종목들 자체가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한 30% 정도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한 3년 평균 해가지고 30%씩 증가했을 때는 그 기업이 좋다라고 더 이상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자체가 이미 뭐 자본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난 상태에서 또 30%를 성장을 한다는 것은 기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기업 자체도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들은 역시나 투자자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 평균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게 꾸준히 또 30%가 이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장기 평균을 놓고 보게 되면 연평균 11% 정도를 넘어간 기업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역시나 경계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다 보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그 수익률 관리에 굉장히 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관리를 먼저 하는 종목들이 어디냐면 수익이 많이 난 종목 그리고 고평가되는 종목들을 먼저 팔게 되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서 연말에 그 계정을 채우기 위해서는 저평가된 종목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말하면 순환매가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순환매긴 순환매인데 이것이 같이 프로그램을 건드리게 되면서 어제장도 그렇고요. 최근에 들어서 급락장이 나올 때마다 코스닥의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닥의 그 시총비에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급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사실상 그 경제가 계속 불안하고 더 이상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추세들이 아무래도 유지는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왜 유지를 못했냐고 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죠. 그런 그 경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나 기대감들이 존재하고 있고 미국도 주택 지표가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유럽도 계속해서 불안 요소는 보이고 있지만 어떻게든 간에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역시나 경기에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또 옮겨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게 되면서 코스피는 여태까지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지만 코스닥은 반대로 반대적인 양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가격적 메리트가 부각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형주들 위주가 이제 될 수가 있겠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철강 화학주들이 좀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을 완전히 기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스닥 자체 내에서도 보게 되면 시장 충격으로 인해서 아무 이상도 없고 펀더멘탈도 굉장히 좋고 주가도 굉장히 낮은 편인데 동반해서 내려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역시나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골라서 투자를 하신다면 역시나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대형주가 100만 원인데 투자금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짜리 한 주를 사는 것보다는 만 원짜리 100주를 사는 게 자기 만족도가 더 높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보면은 흑자 전환이라든지 네. 뭐 턴어라운드, 사상 최대 실적, 뭐 M&A 이런 키워드들로 인해서 굉장히 등락이 거듭되곤 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과 코스닥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네, 그렇죠. 뭐 대형주에 대한 전략을 주셨으니까 네. 만약에 코스닥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떠한 기준과 어떤 팁을 드리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코스피 대비해서는 변동폭이 크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뭐 하루에도 뭐 상한가가 속출하는 적도 네. 한두 번이 아니고요. 하한가가 또 속출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상 앞에서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10만 원짜리 10주를 사는 거와 100만 원짜리 한 주를 사는 거 그 차이점은 뭐냐면 10만 원짜리 10주를 산다는 거는 그 10주를 기간에 따라서 이제 분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분산 투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종목 분산만 얘기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종목 분산에 더불어서 그 기간 분산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투자할 때는 항상 그 변동성을 염두에 주셔가지고 레인지 폭을 크게 잡으시고 역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간을 두고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면 한 종목을 사더라도 역시나 평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밖에 못 샀는데 갑자기 이 종목이 급등했다라는 네. 그런 것도 아쉬운 점도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역시나 또 시장에는 언제나 저평가된 종목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자금을 아껴 두셨다가 그런 종목들을 사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코스닥 네. 시장의 변동성에 네. 좀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가 최근 반등이 나오면서 철강, 화학, 건설주들의 최근 좀 관심이 쏠리고 있죠. 그런데 사실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단기 기술적인 반등이다라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네.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팀장님, 이제는 펀더멘털이 개선되면서 수익선 개선된 것일까요? 아니면은 뭐 단기적인 반등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네. 단기적 반등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네. 얘기하면서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 수익성 개선의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은 하방 지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국제 상품 가격이 급등도 안 하고 있고 그 하락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회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건 뭐냐면 그 국제 상품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서 판매 가격으로 전이를 못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부담이 어느 정도 부담이라기보다는 안정이 됐을 때 그거에 따른 전략을 이제 판매 전략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철강 화학 섹터들의 강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원재료 같은 거를 이제 비싸게 사들인 적이 있었죠. 그 전에 원래 워낙에 그 상품 가격이 높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판매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진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거는 내년 2분기라고 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증시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증시는 6개월 경제를 선반영한다고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지금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 2분기 때 실적 개선이 되게 되면서 역시나 그 추세는 계속해서 갈 확률도 있다라는 것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근데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철강 화학주도 잘 가지만 철강 화학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물론 사업 구조라든지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배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철강 화학주들이 지지선을 전부 다 이탈하면서 급락하기 시작했고 그 부분을 지금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사실상 그 배당 부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공매도를 취한 세력들이 이 자금 회수를 하지 않고 배당락일 이후까지 이거 공매도한 자금들을 가지고 왔을 때는 그 배당락 자금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지선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예를 들어서 배당량이 뭐 3%다라고 하면 그 지지선에서 밑으로 3%까지밖에는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마다 틀린데 지금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그 전에 많이 떨어졌는데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더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착안하셔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배당 메리트로서 이렇게 보게 됐을 때는 지금 철강 섹터 중에서 이제 하나를 꼽게 되자면 저는 세아베스틸이라는 기업을 좀 꼽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특수강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내수 1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현대제철에서 특수강 분야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그 여파로 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부분은 R&D 부분만 2년이 걸리고요. 설비 투자하는데도 한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세아베스틸은 전혀 문제가 없고 현대제철 자체에서도 그것을 내수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진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진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지 세아베스틸의 그런 타격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세아베스틸이 지금 배당 메리트가 올해 예상 배당력이 한 1,000원, 주당 1,000원 이상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빠르게 좀 올라오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이 세 가지 업종 중에서 철강과 화학은 그래도 기대감이 좀 있는데 건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보면은 뭐 악재는 가고 호재만 남았다. 이제는 정말 바닥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만 실물 경기는 사실 부도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있었던 이수, 경남, 풍림, 웅진, 극동건설 같은 경우에도 다 부도가 나고 실물 건설 경기 시장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전체 시장에 반등이 와야 사실은 주가도 어떻게 보면은 반등이 더 강하게 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건설 경기의 반등은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제가 정확히 네. 알고 있으면 저도 네. 이제 부동산 한번 구입을 네.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상 근데 건설은 지금은 아직도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분양가 자체를 한 30% 정도 지금 다운시키면서 분양을 하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분양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건설에 대해서는 크게 실구매자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구매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들이 건설 분양 속도를 더 늦출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최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한 해만 해도 중소건설사들이 상당히 많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 착안했을 때는 이 하락세가 좀 연착륙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지만 여기서부터 역시나 건설주들이 추세적 반등하기 힘들다. 다만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가장 많이 연동성이 보였던 거는 사실상 미국 주택 시장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미국 주택 시장이 회복했을 때 점진적으로 그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건설 업종들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